미켈란젤로는 프레스코를 하면서 매우 심한 고통과 긴장을 겪었는데요. 이 무렵 그는 조반니 다 피스토이아라고 하는 친구에게 천정화 작업을 하면서 겪은 육체적 고통을 표현하는 재미있는 시 한 수를 지어 보내기도 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천정화를 그리며 한 프레스코 전개 방식은 경당 입구 쪽에서 시작해 예배당 안쪽, 제단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택한 첫 지점은 경당 입구에서 약 5m 안으로 들어간 지점이었으며 주제는 노아의 홍수를 묘사한 구약성서 창세기 내용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첫 작품을 시작한 이유로는 위치상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아 작품이 기대에 못 미치더라도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좀 더 유명한 장면으로 시작하지 않은 것은 홍수라는 수많은 인물들이 필요했던 주제답게 몇 년 전 카시나 전투 작품에서 그린 다양한 인물들을 토대로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작품이 완성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작품은 천지 창조 후에 하느님이 악으로 가득 찬 인간들을 보고 창조를 후회하며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전 인류를 홍수로 멸망시킨다는 구약성서의 내용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화면 뒤편에 놓여있는 방주는 육면체 위에 얹혀진 지붕, 그 위에 낮은 내면의 사각형 면에는 창문이 나 있으며 빨간색 옷을 입은 구렛나루 수염의 노아는 창밖으로 몸을 내밀며 주변에서 일어나는 재난을 못 본 척 하고 있습니다. 홍수를 피해 필사적으로 산으로 오르는 사람들, 홍수로 곧 잠길 작은 섬에 친 천막 속으로 피신하는 사람들, 곧 가라앉을 것만 같은 작은 배에 잠시나마 목숨을 부지하고자 하는 사람들, 사다리를 타고 굳게 닫힌 방주에 승선하려는 사람들, 마치 인체 연구를 위한 작품과도 같이 느껴지는데요. 신의 형벌 앞에 필사적으로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인간들의 역동적이고 다양한 원초적 모습을 통해 극한 상황에 처한 인간 깊은 내면을 표현했으며 동시에 그는 이러한 시각적 스토리텔링을 통해 심오한 신학적 내용과 교훈을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폭 5.7m, 넓이 2.6m 크기의 이 작품에는 총 29개의 조르나타가 들어갔습니다. 한 조르나타는 평균 0.6평방미터로 매우 작았으며 가장 큰 조르나타는 겨우 폭 1.5m, 높이 90cm였을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이 첫 작품이 오랜 시간이 걸린 이유로는 수많은 등장인물들을 각각 독립된 개체로 하나하나 완벽하게 그리려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작품에는 다양한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작은 부분까지 매우 세밀하게 표현했는데요. 성당 바닥에서 약 20m 위 천장을 올려다봤을 때 작품의 내용 전달 및 들인 노력 대비 관련해 그 효과에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 홍수 프레스코 작업은 순조롭지 않았는데요. 작업이 한참이던 1509년 1월 로마에는 트라몬타라는 매서운 북풍이 한파와 함께 몰려왔습니다. 습기로 인한 곰팡이와 염분에 의한 풍화작용이 프레스코 표면에 발생해 등장인물들은 거의 식별 불가능할 만큼 훼손되었으며 작품의 상당 부분들은 수정 작업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특히 인토나코가 다 마르고 난 뒤 수정 작업을 해야 했기에 망치와 끌을 사용해 그는 왼쪽 부분을 부수고 다시 그리는 데만 총 19개의 조르나타가 사용됐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이런 훼손이 두 번 다시 반복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동원한 방식은 기존의 화가들이 하던 방식과는 달랐는데요. 인토나코를 만들 때 모래 대신 베수비오 산에서 분출된 검은 화산재를 석고에 넣고 혼합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이는 매우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힘든 창작의 시간을 거쳐 작업은 1509년 초쯤 2달 반 정도의 시간이 걸려 완성되었지만 미켈란젤로는 한동안 여전히 입구 쪽으로 그림을 진행시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입구 바로 위, 천장 쪽에서 작업하는 것에 대한 상당한 부담감을 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배당 정문 바로 위에 위치한 이 장면은 홍수가 끝난 후 노아가 포도밭을 일구어 거둔 핵과일로 만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로 잠든 것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들 함이 장막 안으로 들어왔다가 그 모습을 목격하고는 형들에게 달려가 고자질하며 늙은 아비를 비웃습니다. 그러나 샘과 야벳은 술에 취한 부친에게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존경심을 나타내며 눈길을 옆으로 향한 채 뒷걸음치며 장막 안으로 들어가 옷으로 부친의 몸을 덮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노아는 막내 아들이 자신을 비웃었다는 사실을 알고 함의 아들인 가나안에게 저주를 퍼부었다는 내용입니다. 이 작품은 홍수와 마찬가지로 그다지 성공작은 아니었습니다. 이 작품은 피렌체 포르타 델 파라디조에 있는 로렌조 기베르티의 청동 부조를 많이 닮았는데요. 미켈란젤로가 기베르티의 작품을 레퍼런스 삼았던 것을 보면 아직도 회화 구도보다는 조각 구도 차원에서 그림은 생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면 화면에 놓인 등장인물의 위치나 상호작용은 별로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한 사람씩 따로 떼어내어 윤곽을 그렸기에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인상은 매우 뻣뻣하고 딱딱합니다. 등장인물들은 겨우 5명 남짓하지만 홍수를 그릴 때보다 훨씬 많은 노력이 들어갔으며 조르나타로 따지면 무려 총 31개가 들어갔고 시간으로는 5주에서 6주 정도가 걸렸습니다. 노아의 생애 중 세 번째이자 마지막 장면인 노아의 공양 작품입니다. 하지만 주제면에서 이 작품은 약간의 논란이 있던 작품인데요. 구약 성서의 흐름상 순서는 홍수, 노아의 공양, 술 취한 노아가 맞지만 실제 프레스코와의 순서는 노아의 공양, 홍수, 술 취한 노아로 되어 있어 그의 제자이자 미켈란젤로 전기를 쓴 바사리와 콤비디는 이 작품의 주제는 노아의 공양이 아니라 연대기상 그보다 훨씬 이전인 아담의 두 번째 아들, 즉 아벨의 공양이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장면은 홍수가 물러간 후에 늙은 가장이 식솔들을 데리고 제단 위에서 감사의 번제를 준비하는 장면인데요. 이 그림을 그리는 데는 약 1달 정도 걸렸습니다. 노아의 아들들은 제단 앞에서 나무를 나르거나 불을 지피고 순양에서 내장을 끄집어내는 등 일에 열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며느리들 중 하나는 제단 앞에서 나오는 열로부터 얼굴을 가리려고 애쓰고 있으며 노아의 부인은 이 광경들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분주하게 자신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 붉은 옷을 입고 눈을 질끈 감고 있는 노아는 혼자 평온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팔을 들어 하느님을 상징하는 하늘을 가리키는데요. 그의 모습을 통해 미켈란젤로는 작품을 감상하는 우리들에게 작품의 주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이곳의 인물들은 다른 노아 관련 프레스코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비해 훨씬 효과적인 장면을 연출했는데요. 그는 비로소 인물들을 상호관계에 맞게 신중하게 표현했을 뿐 아니라 압축적이며 동적인 이미지로 그려 극적인 효과를 이루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작품이 완성될 즈음인 1509년 초가을에는 프레스코 작업을 시작한 지 약 1년여 만에 천장 전체 면적의 약 3분의 1 정도가 그림으로 채워졌는데요. 이 같은 성과는 분명히 자축할 만한 일이었지만 미켈란젤로는 그러한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동생 부오나로토는 모포가게 점원 생활에 불만을 갖고 제빵 사업을 하고자 했는데요. 사업 자금은 분명 미켈란젤로가 대줘야 했을 것입니다. 설상가상 부친 로도비코는 형수인 카산드라에게 패소해 죽은 형의 지참금을 몽땅 물어주어야 할 처지가 됐는데요. 이 돈 또한 미켈란젤로가 물어줘야 했고요. 또 다른 동생 조반 시모네는 리스본을 출항해 인도로 가서 온갖 향신료를 가득 싣고 돌아오는 배에 투자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요. 이 사업이 성공하면 인도로 직접 가 사업을 하겠다고 떠들고 다녔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아담의 창조, 이브의 창조, 뱀의 유혹과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린 작품들을 함께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는지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